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디웨이 대표 구자욱입니다. 네. 우선 오늘 저희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성과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과 관리로 통해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그걸로 소위 말하는 이제 피플 애널리틱스라는 걸 저희가 많은 기업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피플 애널리틱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현실성하고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그걸 좀 그 과정과 방법론을 자세하게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좀 중견기업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조직 규모는 그래도 적게는 한 200~300명, 많게는 한 1000명 이상의 기업들이 저희하고 이런 성과 관리도 자동화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마 여기 계신 인사 담당자님들께서는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정말 수많은 인사 데이터를 취급하고 계실 거예요. 뭐 지금 한창 이제 반기 지나가면서 부서 만족도 진단 또는 다면 진단 이런 것들 매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요. 보통 그런 거 진단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엑셀 파일로 로우 데이터 받아서 뭔가 어디 드라이브나 개인 컴퓨터에 딱 저장을 한 다음에 보통은 다시는 열어보지 않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로 많이 저장이 되죠. 또 연말이 되면 연말에는 평가 데이터나 KPI 데이터, 실적 데이터 이런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요새 또 피드백이나 원오원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고받은 데이터나 아니면 성과 데이터 또 그 외에는 인사 담당자들끼리 분명히 또 가지고 있는 연봉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뭐 이 사람의 자격증, 뭐 학교, 성별 포함한 나이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휴먼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우선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 하냐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 몇 가지 방법론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인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 데이터에 더해서 항공 스케줄링 관리를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저희 클랩하고 데이터를 연동해서 날마다 누가 어떤 항공이랑 같이 그 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항공이 끝나면 동료 간의 평가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데이터를 데일리로 피드백 데이터 같이 축적을 시켜요. 그래서 매달 경우 100개 이상의 성과 플러스 진단 그리고 피플 데이터가 확보되는 형태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데이터들이 그냥 다 휘발되죠. 근데 이런 데이터를 하나하나 모으는 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는 PA 방향성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형태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금융기관인데 여기도 임직원 수가 한 몇천 명 됩니다. 여기도 기존에는 연일에 그냥 간단하게 진단을 돌리는 거에서 이게 매년 진단을 하고 나면 그 데이터가 그냥 한번 보고하고 되게 멋있는 리포트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사장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는 조직의 진단 결과는 정말 그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라고 하면 그 리더가 어떠한 진단 결과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데이터끼리 매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자동화해서 그 각각의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그거를 계속 아카이빙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상시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한 5~6천 명 정도 되시고요. 매년 연말에 한 번만 평가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고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피드백들이 오가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했고 각 분기별, 매월별로 원어원 데이터, 피드백 데이터 그리고 목표에 대한 체크인 데이터를 결합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미 다 이사 담당자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여기 있는 게 꼭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도
그걸 다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 나갈 거냐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요.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디지털화가 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분석 방향성을 가져가느냐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내 사례나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바라보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어서 먼저 그걸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구글에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연봉을 많이 주고 데려온 인재들만 모아놓은 팀보다 그렇지 않은 팀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구글에서 성과를 잘 내는 팀의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요소만 잘 찾아낸다면 앞으로는 그 요소에 대한 레버만 인사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면 모든 팀이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설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감에 의해서 측정이 됐다면 이제는 그걸 데이터 분석을 해서 5가지의 팩터를 찾아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내가 이 부서에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냈을 때 나의 고용도 보장되고 팀원들도 나에게 충분히 인정을 해준다.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굉장히 신뢰 있는 사람으로 측정이 되는지, 그리고 체계와 명확성,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명확하고 약간 두둥실 떠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명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표의 명확성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의미, 이 일을 하는 게 나에게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향력, 내가 하는 일이 내 유관부서나 아니면 고객에게 얼마만큼의 임팩트를 가지는가, 이렇게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성과를 내는 팀의 중요한 의미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연봉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요 다음 스텝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설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ABC라면 그게 정말 잘 작동하는지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실제 구글에서는 거의 뭐 250개 이상의 기존에 수집된 진단이나 평가 데이터나 인사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어요. 이걸 위해서 또 뭐 다양한 진단이나 서베이를 많이 그렇게 돌렸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 특성이나 성격적인 특성, 영업적인 역량, 인구 통계학적 정보, 네,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좀 마무리되는 여기에 보완되는 인터뷰를 추가 진행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던 그런 사례고요.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한 2012년도 정도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 뒤부터 전반적으로 HR 업계에도 감으로 HR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HR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고, 그 뒤로 피플 애널리틱스가 뭐 국내든 해외든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고객들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제일 중요한 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한번 PA 돌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HR 팀에서 가지고 계신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영진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문제는 우리 조직의 핵심 인재의 팩터는 무언가를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핵심 인재를 퇴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2가지는 좀 공통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를 기반으로 측정해서 데이터를 연구해서 좀 답을 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피플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방법론이라든가 하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HR 랩장 리드를 맡고 계시는 윤경신 박사님하고 같이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R 랩스 리드 윤경신 박사입니다. 박사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현업에서의 저도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이것저것 분석도 많이 해보고 이제 기업에 가보니까
엄청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른다기보다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됐고요. 일단 저희가 PA를 세 단계로 나눠놨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데이터 통합 및 분류인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A한테 있고 B한테 있고 C한테 있고 뭐 간편적인 예로 들면은 다면 진단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인사에서 성과 관련된 거는 HRM 쪽에서 가지고 있고 이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일단 모으는 작업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 통합 및 분류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통합을 하고 로 데이터 분석 단위별로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로 데이터 관련된 것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뭐 다면 진단 같은 경우에는 팀장에 대해서 평균 점수가 있는데 그걸로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될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통계기법 기반의 PA인데 변인별로 영향 여부, 뭐 관계, 크기 등 파악해서 HR 액션의 근거를 확보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왜, 뭘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분석하는 부분을 통계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PA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AI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더 성과를 높일지 아니면은 나갈 사람을 막을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최대한 퇴사율을 낮추는 쪽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사 쪽에서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3단계가 머신러닝 기반의 P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단계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위에 보시면은 저희 리더십 다면 진단이라는 게 있고 조직 문화 진단도 돌리시는 곳이 있을 거고 인사 평가도 할 거고 각종 인사 HR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각각 담당자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셀 파일로 누구한테 있고 어디한테 물어봐 하는 거를 물어보다 보면은 결국 데이터 통합하는 걸로 일주일 내에 됐으면 대박이에요. 일주일 내에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뭐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한 곳에 모아놨어요. 뭐 제가 지금 여기도 얼굴 아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전에 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는 과정으로만 6개월 이상을 소요를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일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내가 너한테 데이터를 주기 싫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분석 단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데이터별로 레벨이 달라서 이걸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통합 사례 저희 클랩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업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고요.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지 뭐 슬랙이나 팀즈나 메시지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원어원이나 면담 피드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진단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말의 평가 데이터, 연봉 승진 HR 데이터 등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마치 저희 거를 뭐 소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되게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희 여기 끌려오신 분 안 계시죠? 지금 표정이 갑자기 좀 어두우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 좀 앞에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인데 평가자 리더가 이렇게 3명이 있고 각각별로 A, B, C가 따로따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그 리더에 대한 점수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만 평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한테 이번에 다면 진단 할 거야. 그러면 너네한테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는 그 평가받은 피평가자들의 평균 점수만 줘 라고 해서 그 점수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분석을 할 때 굉장히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뭐 부탁드린다기보다는 좀 조언을 드리는 거는 어느 상황이건 간에 데이터들은 밑에 있는 것처럼 각각 개별 데이터들을 최대한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분석하실 때 편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본부별로 리더별로 당연히 분석을 하겠지만 실제 영향관계를 분석할 때는 이 데이터 개수가 부족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인별 데이터들을 꼭 모아서 탑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어요. 뭐 회귀 분석을 한다, 차이 분석을 한다, 뭐 나중에 구조 방정식을 돌린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저희가 통계기법 기반의 PA 두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가
HR의 관심 변인을 토대로 영향 여부 및 관계의 이를 파기라는 거잖아요. 뭔 말이냐? HR에서 뭐가 궁금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업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돈을 번다는 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회사의 성과는 본부의 성과, 그다음 팀의 성과, 개인의 성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당연한 하이라키가 그려져 있는데 그거가 뭐에 의해서 높아질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HR이니까. 저희는 HR 담당자분들이니까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저희는 PA를 통해 무엇에 대해 확인할 것인가를 먼저 목적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리더가 성과가 높을까? 조직 만족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까 등으로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적을 무엇에 대해 확인할 것인가 목적을 수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 독립변인 이제 통계 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얘기라고 판단하실 텐데 이제 문과 플러스 통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은 뭐라는 거야?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뭐고 옛날에 통계 확률 통계할 때 곱하는 거랑 더하는 거 이거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오래 전이니까. 그런데 종속변이나 독립변이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PA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 확인할 것인가에서 종속변인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혹은 이직 의도 아니면 회사 만족도 오른쪽에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을 종속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독립변이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이라던가 저희 HR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리더십 진단 평가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왼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독립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일단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무엇인지 가설이 세워질 거예요. 가설 예를 들면은 소통 역량이 높은 리더는 성과가 뛰어날 것이다. 아닌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닌 경우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궁금한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속 연수가 높을수록 회사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혹은 성별, 근속 직무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등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만한 가설들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분석인데 앞에 목적을 수립하고 뭐 변인을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했는데 결국 통계 분석을 못하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아요. 맞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설 검증에 필요한 통계 기법 통해서 뭐 교육 시간이 많은 집단이랑 적은 집단 간의 차이 분석 이거는 뭐 T 분석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는 거고 직급에 따른 회사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는데 이거는 여러 집단이니까 두 개를 넘어가는 집단이니까 F 분석 혹은 뭐 아노바 검증이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은 많이 쓰고 근속 연수가 회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회귀 분석을 두르고 이렇게 분석 기법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여러분께서 이 가설을 수립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니까 저는 이 앞단까지의 과정을 목적 수립하고 변인 설정하고 가설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쏟으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 건데요. 성과 평가 결과 HR 데이터죠.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어떤 데이터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큰 가설을 수립했다고 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게 논문 쓸 때 하던 거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동스럽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께서 뭐가 궁금한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가정 하에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면 성과 평가 결과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했어요. 한 단 더 들어가면 리더십 다면 진단이 있는데 돌려봤는데 우리 팀장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과연 개인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까?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설을 만들고 분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직 문화 진단을 측정한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이 개인 성과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저는 HRD 쪽을 많이 했는데 교육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성과 평가 결과 차이가 나타날까? 그리고 동일 직급 내에 있는 인원들 중에서 연봉에 따라서 성과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까? 이렇게 세세하게 가설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설 두 번째로 이직 의도. 저희가 사람이 나가면은 뽑는데도 물론 그 사람이 나가는 거에 대한 그 타격도 있지만 뽑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적응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직 의도를 낮추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 중 하나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직 의도에 어떤 데이터들이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크게 하고 나면 회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 중에서 이직 의도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개별 성과 평가 결과 수준에 따라서 이직 의도가 과연 다르게 나타날까? 리더들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떤 영역이 이직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처럼 이런 가설들을 만들기 전에 큰 가설을 먼저 만드시는 거고 그 가설을 만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짜여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할지 변인들을 찾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 그렇게 가설들을 썼어. 그럼 어떻게 분석할 거야 된 거는 이거 정말 예시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가 아니고 정말 예시예요. 이렇게 분석을 돌리면 처음에 리더십 다면 진단 영역 중에서 성과 평가 결과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리더십 역량이 비전 제시랑 팀원 관리랑 업무 관리 세 개가 있다고 쳐요. 크게 세 개 중에서 돌려보니까 팀원 관리가 영향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비전 제시랑 업무 관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리더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원 관리가 성과 평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라고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떠넘길 수 있는 거죠.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팀장님들 하면서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 조직 문화 진단이 임금 만족, 리더십 만족, 직무 만족, 인프라, 인사제도, 이직 의도 여러 가지를 묻잖아요. 이것들 중에서 임금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시길 예시입니다. 임금 만족이랑 직무 만족, 인프라 만족은 성과 평가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고 리더십 만족이랑 인사제도 만족 그리고 이직 의도가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여러 개를 돌렸을 때는 이 결과가 뜬 것들 중에 큰 값이 절대값으로 큰 값이 가장 큰 이 중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마이너스라고 뜬 거는 이직 의도가 낮을수록 성과 평가가 잘 나타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차이 분석인데 교육을 적게 들은 애들을 1집단, 적당히 들은 걸 2집단, 많이 들은 사람 3집단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보통 저희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 제시를 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교육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평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결과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1집단, 2집단, 1집단, 3집단, 2집단, 3집단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은 1이랑 2, 3 그러니까 적게 들은 사람이랑 적당히 들은 사람, 많이 들은 사람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적당히 들은 사람과 많이 들은 사람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는 결과예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나중 일이니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차이가 나타나는 거랑 통계적으로 한 번 더 분석하는 거랑은 한 번 더 검증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연봉이 성과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기로도 볼 수 있고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이 분석으로도 볼 수 있어요. 뭘로 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통계적인 영향이니까 나중에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연봉이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렇게 구분을 지어도 성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높은 애들이 낮은 애들보다는 더 높은 성과를 나타내더라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직 의도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앞부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 문화 만족도 중에서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인지를 봤더니 임금 만족, 리더십 만족, 직무 만족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임금 만족이 제일 크게 나타났다. 임금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이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정말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 당연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윗분들한테 설득을 할 때 충분한 백업 데이터로 활용할 만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같은 분석 방법으로 뭐 성과 평가 결과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과 평가 결과를 등급을 나눠 가지고 실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희가 리더십 역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 제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지금 성과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오타로 되어 있고 이게 이직 의도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각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조직 문화 만족도랑 이직 의도가 있었죠. 연봉이랑 성과 평가가 있었죠. 교육이랑 성과 평가 있었죠. 이걸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시냐면 네. 아까 데이터를 저희가 개별 데이터로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각각의 데이터들이 대상 자체가 뭐 팀장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본부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니면은 개별로 따로따로 나뉘어 있으면은 대상 자체가 다르면은 이게 저희가 매칭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분석을 할 때.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로 데이터 단으로 저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PA의 3단계인데요. 3단계는 머신러닝 기반의 PA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회귀 분석, 뭐 차이 분석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결과 도출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는 편한데 평균적인 예측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평균적인 예측 정확도라는 뭔 말이냐면은 저희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회귀를 돌리건 차이 분석을 하건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 뭐 1000건에서 10,000건 이하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100건 정도만 넘어가도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피해 용도로는 리더십이 뭐 이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임직원 몰입과 매출 관계성을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회귀 분석이라면, 저희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결과 도출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기가 약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패턴 분석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높은 예측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00만 건에서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복잡한 모델 분석이 용이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일단 선형이라는 A가 커진 B가 커진다라는 걸 기본 전제 조건 하에 분석하는 부분인데, 머신러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비선형 관계에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피해 용도로는 핵심인지 이탈률을 예측을 해보자. 그리고 고성과자를 예측하고 추출을 해보자. 이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냐면 나중에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죠. 핵심 인재 관리 혹은 석세서들을 관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물론 성과가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하게 깔려 있는데, 이번에 핵심 인재를 뽑아야 돼라고 하면 어느 팀한테 누구 잘해? 라고 물어보죠. 정말 직관적인 데이터로 핵심 인재가 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석세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요. 그 내에서 뭐 토론을 거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만 결국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가 데이터 드리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결과물을 피해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IBM의 예시인데요. 예전에 IBM이 승진에 대해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승진 후보에 대해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승진 관련 데이터 통합을 하고 승진자 평가도 하고 승진자 인터뷰도 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았죠. 그리고 실수하고 누락하면은 큰일 나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승진이 된다는 거를 보상 연기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알고리즘을 통해 승진을 예측을 해버리니까 그 예측을 통해서 시간 자체가 5만 시간이나 넘게 절감이 되고 실수 누락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요. 왜? 기계가 하는 거니까 사람 손을 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예측된 사람들이 승진이 되면은 승진 결과를 이제 보상과 연계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 바탕으로 승진 점수를 부여해서 승진자 선정을 해왔는데, 연공 서열에 따른 승진 문화가 조성되어 있고, 이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있죠. 이번에 승진인데 A 승진하니까 B, C 너 미안하지만 이번 성과평가 B로 좀 몰아줄게.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는 문화들이 있죠. 물론 없어져야 되는 문화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이제 승진이 성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피드백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5년치 커뮤니케이션, 업무 진행 내용, 실제 성과 및 평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승진에 가장 적합하게 누가 적합한 사람인지를 추천하는 AI 모델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퇴사율 예측까지, 이거는 아직 구성 중에 있고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승진 시즌 되면은 인사에서는 집에 가는 시간 자체가 시계가 뒤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출근 시간은 다시 또 돌아오고, 8시에 출근했는데 퇴근은 8시고, 이게 막 일상다반사 뭐 8시 퇴근이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P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앞단에 어떻게 뭐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지, 뭐 통합 기반의 통계 기법 기반의 PA는 어떤 건지, 머신러닝 기반의 PA는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계신 우리 조직은 과연 어느 단계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HR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인하고 싶은 가설이 있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활용해야 되는 데이터 통계 기법을 알고 있는가? 예측하고자 하는 HR 데이터가 있으며 해당 예측 모델을 위한 머신러닝 설계 기법을 알고 있는가? 뭐 이걸 예스라고 모든 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뭐 당장 저희 클랩만 해도 이제 3번에 대해서 물음표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일단 이거를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단계인가, 우리 회사가 어느 단계인가, 그러면 이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뒤에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 관련돼서 잘하는 사람들 밖에 많이 있고요. 그 통계 관련돼서 잘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언어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하려면 최소한의 가설은 저희가 HR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HR에서 가설을 만든다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 건 회사를 다녀봐서 아시죠? 저희가 윗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분들 설득하려면 또 이제 보고자를 만들어야 되고, 보고자를 만들려면 저희 팀에서도 회의해야 되고, 회의하려면 누가 할지 정해야 되고, 이런 무궁무진한 프로세스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 기법에 대해서 특히 많이 물음표 요거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표정이 좀 안 좋았어요. 통계를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점점 더 나아질 거고 AI가 엄청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PA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저희가 클랩에서 만든 DA에서 설정한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단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저희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서비스나 뭐 저희 컨설팅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겠지만, 저희가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업 규모가 100명 이하, 뭐 한 50명 요 정도 되는 규모라면 이러한 피플 애널리틱스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PA를 통해서 우리 조직의 핵심 인재는 누구인가. 근데 사실 50명 조직이면 핵심 인재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막 복잡하게 데이터를 막 몇천 건에 돌려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누군지 다 알죠. 근데 보통은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고 이걸 디지털화하는 니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미니멈 값은 그래도 한 100에서 150명 이상 되는 규모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역도 좀 오래 되시고 데이터도 쌓이고. 그래서 사실 질문 주신 내용이 규모도 작고 그런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이지만,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렇게 ROI가 나오지 않는 활동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면 나중에 저희 쪽에 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걸 좀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규모가 커진 다음에 시도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과 결과 자체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성과 자체는 성과, 본부, 그 다음에 팀, 개인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요새 MG 하면서 Z세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이게 얼마나 성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냐, 투명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 성과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맞나? 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한번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일단 뭐가 궁금한지에 대해서 가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설이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려면 뭐가 영향을 미치냐, 뭐 때문에 이게 늘어날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애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온 애들이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신입사원들이. 그럼 인사를 하는 게 성과에 영향을 미칠까? 라는 말도 안 되는 가설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가설 자체도, 가설을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가설을 생각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분석할지는 그 다음 단의 얘기인 거고, 그러면 아까 또 그 정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하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리더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영업 말고 그 기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데이터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실사례지만 KPI를 작성을 할 때 연초에 KPI를 작성하잖아요. KPI를 최대한 뭐 KPI뿐 아니라 뭐 OKR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실 텐데, 그 목표를 작성을 하실 때 최대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A라는 직무를 하는데 B라는 시간이 걸리고 C라는 노력이 걸린다. 그럼 각각의 A, B, C가 어떤 난이도인지 어느 정도를 넘어가야 내가 잘했다는 건지에 대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결국 팀장님들께서 구성원들이랑 어떻게 상호 합의하느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 해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거 오래 해야 되니까 이거 해인데 그 A, B, C의 정도에 따라서 네가 잘하면 어떻게 될 거야라는 게 사실 안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팅을 해주셔야 나중에 성과 관리가 어떻게 잘 될지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랑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 뭐 회귀 분석이니 차이 분석이니 모르겠다. 그러면 PA라는 게 꼭 뭐 어떤 엄청난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피플 애널리틱스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인사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평균 단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어느 A라는 거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먼저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럼 이게 성과로 치시죠. 성과로 치시면 성과 70점, 100점 만점 70점 이상의 사람과 밑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상하로 나눈다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질지에 대해서 HR 데이터로 충분히 평균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났고에 대한 이 정도의 단순한 분석으로만 하더라도 저희가 HR 사이드에서 엄청난 인사이트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더 궁금할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통계 기법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이전에 어떤 게 궁금한지 다시 가설부터 생각해 보시고 그 가설 자체를 뭐 영향을 미치느냐가 아니라 차이가 나타날 거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것부터 고민을 해보시면은 그 차이가 차이 분석이 아니라 단순하게 평균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